주세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22학년도 만점자 28명밖에 안 나왔다 그랬었고, 수학의 만점자가 2,702명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의 100배 차이 나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시험이었어. 왜? 수학은 객관식이 있지만 주관식 절대 찍을 수 없죠. 물론 이제 세 자리의 자연수로 999분의 1의 확률로 맞출 수 있겠으나 국어는 5분의 1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어는요 45문제가 전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수학보다 훨씬 쉬운 과목이어야 돼. 왜? 일단 찍는 게 불가능해. 수학은. 반면에 국어는 찍는 게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100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실상 제대로 된 공략법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시험을 왜 냈을까? 간단한 거야. 의미 있으니까 내는 거고, 다음은 일반의 경우에 쉽게 얘기할게요. 국민평균 5등급은 왜 그렇게 내고 풀어야 되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자, 그냥 여러분은 여기서 더 씌우시면 돼. 여러분이 지금 7등급이고 9등급이고 3등급이고 1등급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지문도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12분 넘어가면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당연히 계산이 되시잖아. 왜? 자, 국어가 일단 처음 예열점을 빼고 세 지문이야. 그럼 국어 한 지문당 12분 써봐. 36분 써서 벌써. 맞죠? 그 다음에 마킹하는데 답은 쓰자. 40분 썼어요. 남은 40분 동안 선택하고 문학을 다 푸셔야 돼. 무슨 말인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한 지문에 12분이 넘어간다는 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충분히 써서 평소에 편한 마음으로 푸는 그 느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는 시간이 무제한인 시험이 아니라 80분이라는 타임어택 안에서 뭔가 풀어나가는 과정이 정확히 있는 시험이라는 거고, 그걸 오늘 차근차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지문을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친구는 이제 여러분이 다행히 안 풀었던 지문 하이퍼 리얼리즘이더라고요. 그거 다 푸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이 지문은 최소 3억짜리야. 진짜로 계산이 그래. 수능 하나 내는데 보통 30억 들어요. 국어 한 과목에. 비용 따져보면. 그럼 45문제 30억이잖아. 한 세트에 못해도 3억은 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최적화된 지문을 그중에서 뽑아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함부로 소진하시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는 한 지문 한 지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설목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국어 모의고사 한 세트 만드는데 3천만 원 이상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쓰는 회사도 5천만 원 쓰지 않아요. 근데 얘는 한 세트에 3억짜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 아시겠죠? 그럼 영상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감각이라는 유한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일어난 일인 거죠. 4번 선지. 기억과 디귿에서 개념과 실제가 괴리되는 거 맞지? 왜? 저 따라오세요. 둘이 개념과 실제가 불일치하죠? 개념과 실제가 불일치하죠? 개념과 실제가 일치하죠. 이해됐어? 따라서 개념과 실제가 불일치한다. 맞죠? 니은에서는 참된 개념이 완전한 실제를 지닌다. 맞죠? 둘이 일치되는 거니까. 4번까지 맞네. 마지막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이념상이 예술적으로 완전히 아름다운 상태 정확하게 맞는데, 얘들아,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 뭐 했어? 한계를 초월했죠. 한계를 초월했다고. 자, 모르시겠으면 발췌독 한번 하시면 확인될 거야. 자, 5번 봐. 5번 봐. 해체된 거야. 초월한 거야.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상징적 예술 형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초월해서 해결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예술은 더 이상 뭐 개념, 형상화, 뭐 이념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끝났어 거기서. 그 한계를 뭐 한 거라고? 초월한 거라고. 한계를 뭐 하는 거라고? 초월한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여기서는 뭐를 보셔야 된다? 아름답지 않다가 아니라 뭐가 됐다? 초월하다가 된 거야. 그렇게 이념이 고양이 된 걸로 봐야지. 아, 선생님 그런 내용 안 나와 있는데요. 얘들아, 얘는 아름답지가 않잖아 지금. 여기로 퇴보한 게 아니라 초월했다니까요. 이해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는 지금 아름다운 상태야. 여기는 아름답지 못한 상태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초월한 거지 여기로 돌아간 게 아니라고. 그런데 5번 선지는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야. 자, 내용과 형식, 개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초월했기 때문이야. 되셨죠? 미안해 얘들아, 너무 어려웠나 봐.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 가를 바탕으로 나의 A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것은 절대정신의 무한성이 물질적 매추 유한성을 넘어 감각적으로 형성이 되었다. 자, 봐. 지금 A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개념과 실제의 조화 상태를 초월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초월을 시켰을까? 자, 1번 선지. 절대정신의 무한성, 물질적 매체의 유한성을 넘어서 감각적 형상화. 뭐가 틀렸을까, 얘들아? 얘들아, 봐봐. 감각적 형상화라는 개념 자체가 유한한 상태야. 왜? 오감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우리 무한한 사고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왜? 얘는 완전히 추상이잖아. 오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 얘는 추상이고 관념이니까 우리가 때때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2번 선지. 절대정신과 그것이 외화에 형성된 물질적 매체가 서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게 아니라니까 초월했다고요. 고양했다고요. 절대정신 동일성과 물질적 매체 비동일성이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 동일성을 이룬 상태. 자, 이것 좀 물음표거든? 좀 이따 볼게. 4번 선지. 예술을 통해 고양된 절대정신이 그 얘기가 들어와야 되겠네. 왜? 가의 주제가 보였는데 이거잖아. 그럼 봐. 뭐 했어 지금? 나가 됐어. 어떻게 됐어? 그래 봐.
자, 물질적 매체의 형상성을 초월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좁혀서 보더라도 3, 4번 중에 좁혀서 확인하셨어야지. 자, 9번에 마지막 5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절대 정신을 형상화할 수 있는 물질적 매체가 존재하잖아. 예술을 통한 절대 고양이 불가능이 아니라 어쨌든 초월했잖아. 불가능은 아니야. 그럼 3번 또는 4번 중에 하나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얘들아, 근데 봐라. 지금 A에서 얘기하는 3단계는 동일성의 단계야 아니면 비동일성이야. 다시 돌아가봐. 동일성이야 비동일성이야? 해체돼버렸잖아. 초월해버렸잖아. 이해됐어? 두 개를 일치시킨 게 아니라 해체 초월을 시켰다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해체 초월이랑 워딩이 맞는 거고, 동일성이 아니라 해체 초월로 가셨어서 정답은 4번 되셨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힘들 수 있어. 마지막 문제니까 좀만 집중하고, 좀 이따가 너무 쉬운 지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흐름과 자세를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1번. 가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상호관계가 변증법적 종합의 계기가 되는 것은 양자 간의 상호관계가 보편성을 특수성으로 전하는 운동을 시키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술의 개념과 실제 적합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두 번째, 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은 최상의 본질을 표현한다면 당연히 구체적 답변 줄 계속되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 순환론이다. 해결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진실한 상태에 있는 신은 그 자체로 구체자다. 구체자는 보편성을 지님해도 주체성과 특성을 자체 속에 가지는 걸 설명되고, 또한 그는 어떤 것을 예술로 표현할 때 개념만이 아니라 그 표현하는 실체도 구체적이다. 무슨 얘기야 거기는? 자, 개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 개념 자체가 구체적이라는 거야. 개념 자체도 구체적이고, 개념만이 아니라 개념도 구체적이고, 표현하는 실제도 구체적이라고. 즉 무슨 얘기야? 둘 다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야. 구체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실제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됐어? 자, 그럼 봐, 여러분. 자, 1. 정, 2, 반, 3. 상호관계 끝에 변증법 쪽 종합. 정, 반, 합으로 갔죠? 그럼 봐. 정반합 과정에, 여러분, 정반합 과정에 마지막 3단계는 보편성의 특성으로 간 거야. 얘들아, 봐. 저 따라보세요. 자, 여기다 써보자. 1, 2, 3단계 중에 보편성은 뭘까? 보편성은 객관 아니야? 특수성은 주관 아니냐고. 보편성을 특수성으로 갔다는 건요, 2단계에서 1단계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돼버린다니까. 이해되셨어? 당연히 정답 1번이겠죠, 그러면. 봐봐. 보편성 2단계에서 객관에서 특수성 1단계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왜 안 보이냐면 너무 정보가 많아서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이렇게 잡아놓고 좀 이따 발췌독해봐. 무조건 있어요, 1번이. 아시겠어? 자, 일단 느낌 잡으시고, 우리가 지금 3주 만에 이 수업을 하면 안 되긴 해.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있어요. 매년 학생들이 다르고요. 수준이 다 달라서 그거를 맞추는데 사실 초반에 좀 저도 애를 먹고 그래.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낌이 좀 오거든요. 뭐 그걸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럼 따로 붙이시면 돼. 자, 쭉쭉 가시면 돼요. 자, 1달러 볼게. 해결에 대한 얘기요. 해결의 가면. 자, 그러면 일단 해결의 생각이니까 해결에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존재라는 건 자기를 전개하기 전에 자신은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나는 논리교 나왔으면 무조건 세모치라 그랬다. 존재가, 얘들아,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일단 주목하세요. 주제 확률이 높다 그랬었지. 주관 속에 머물러 있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최초의 상태를 뭐라 그랬다? 즉자 존재인데, 존재, 즉자 존재에서 당연히 중요한 건 즉자 존재야. 왜? 작은 따옴표로 박아놨잖아. 자, 이어지는 거 볼게요. 이 즉자 존재. 다시 한번 지시어라는 건요, 반복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거고, 즉자 존재가 자기에서 분리해서 스스로 외화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다? 대자 존재다. 역시 작은 따옴표 있으니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정보에 메타 데이터, 정보를 분류하는 데이터를 붙여보면 당연히 얘는 첫 번째일 거고요. 얘는 두 번째일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서 역시 지시어야 외화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마지막 따라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잘 봐. 맨 마지막에 고양된 존재가 나와. 글의 주제는 존재라는 게 보였죠? 존재가 최소한 10번은 넘게 쓰였어. 그럼 존재인데 존재를 분류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즉자 존재, 두 번째는 대자 존재, 마지막 세 번째는 즉자 대자 존재까지 가보고, 이 즉자 대자 존재를 바로 뭐라고 하겠다? 절대 정신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른바라는 논리교를 통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야. 간결하게 잡아주시면요. 카메라에서 따라오셔야 돼요. 간결하게 잡아보시면 1단계 즉자 존재, 2단계 대자 존재, 3단계 즉자 대자 존재로 이 지문은 끝이야. 그냥. 이 가세트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는 1단계 즉자 존재, 2단계 대자 존재, 3단계 즉자 대자 존재로 끝이라고. 왜 이게 그럼 안 보였을까? 간단한 거예요. 국어를 왜 배우고 가르치는지 몰라. 좋아. 윤동주의 자아상이라는 작품을 왜 배웠죠? 우문이 원형적 상징에 따라서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고 모태적 공간이며 이런 거 배우려고 안 중요하다니까. 그 30년, 50년 전에 중요했던 거야. 왜 중요한 거냐? 우리는 시대 정신을 통찰하셔야 되고 자아를 성찰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1 학생들 눈높이에 가장 적절한 국어 교육학적인 소재가 바로 윤동주의 작품인 거야. 왜? 일제시대라는 시대 정신을 배경으로 조선에서 태어나서
간도에서 살아갔고 이제 일본에 유학한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윤동주라는 자아가 나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부모님도 걱정되고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지라는 어마어마한 내적 갈등도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타인들 간의 관계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라는 시대적인 통찰과 자성찰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학적 작품으로 우리가 고1 교과서 때 배웠으면요. 학문적, 이론적 확립을 해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뭐냐? 작년 고1 교육청에 칼 융,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나와요. 뒤지게 어렵다고 느낄 정도야, 정말로. 고1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요. 고3 모의고사보다 고2 모의고사가 더 어려워, 얘들아. 실제로 그래, 확인하셔야 돼, 그거.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정신분석학이 나와. 철학이 뭐야? 인간에 대한 학문이야. 그럼 인간에 대한 학문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 봐. 이기론에 의해서 유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한 형이상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아.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뭔가 철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겠어? 정신분석학, 심리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럼 이 두 가지 세팅이 끝났잖아?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이걸 어떻게 이어볼까 해서 이제 이 질문은 예술이라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로 가는 거야. 선생님 뜬금없이 국어에서 예술이요? 얘들아, 문학이 예술이야. 문학이 예술이라고. 문학의 정의가 뭐니? 글로 된 예술이야. 음악의 정의가 뭐니? 소리로 된 예술이야. 아시겠어요? 선생님, 예술을 왜 배우는데요? 감정의 표현이야. 정신의 표현이야. 그래서 그 예술론을 세팅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인생은 예술적이 될 거야. 싸이의 예술이야처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졸업하시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 거야. 인생이 예술인 걸 확인하는. 문학이라는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예술이 이제는 아실 때가 되셨지. 그럼 그 수많은 예술론들 중에서 현 시점에 평가원이 채택하고 있는 거는 해겔의 예술론 일단 1차적이지만 해겔의 예술론만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예술론을 열어놓고 볼 겁니다. 좀 이따 그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팅이 된 거야. 자, 그럼 봐. 해겔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 윤동주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윤동주라는 시인의 첫 번째, 내가 있어. 이 자아는요, 누군지를 몰라. 내가 그냥 태어났어. 잼민으로 태어났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내가 우물 속의 나를 봐. 거울 속의 나를 봐. 쟤는 뭘까?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외화, 밖으로 표출시켜. 그래서 나와 즉자존재야. 나 즉자존재야. 내가 대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존재, 대자존재. 이걸 윤동주 작품에 쏘자면 윤동주 시인 자기 자신과 우물 속에 비친 나 또는 윤동주 시인 자기 자신과 거울 속에 비친 윤동주 시인을 대자존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즉자존재, 대자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자화상에서 우물 속에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지? 미워지기도 하지. 그리워지기도 하지. 안쓰러워지기도 하지. 다시 또 그대로 있으니까 미워지기도 하지. 뭐 하고 있니? 대립갈등. 그 끝에 윤동주 시인의 작품 끝에 결국 어떻게 돼? 대립의소로 가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세팅을,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평가원은. 그래서 여러분 메타데이터를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 되셨습니까? 그럼 끝났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 2, 3단계 즉자존재, 자기 자신. 대자존재, 내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본 것 같은 내가 외화돼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내 존재가 대자존재야. 둘은 당연히 대립갈등할 수밖에 없어. 왜? 거울을 보고 오른손을 내밀어봐. 걔도 오른손을 내미니까 압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거울을 보고 얘기해봐. 쟤는 내 얘기를 듣지 않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게 서로의 대립갈등 끝에 아, 나라는 건 이런 존재자라고 이런 존재다라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시대정신 통찰과 자성찰 과정이고 그걸 일찍이 해겔이 정반합 즉자존재, 대자존재, 즉자대자존재라는 사고의 고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과정이야. 그래서 이 지문은 이렇게 세팅해서 읽지 않으면 뒤지는 거. 그래서 22학년도 수능이 애들이 다 주고 나간 거야. 그게 1번이 뭐냐? 브레튼주였고 2번이 뭐냐? 얘였던 거야. 하나 더 해서 나중에 볼 거야, 그거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필기 정리하셔야 돼. 이 느낌으로 보시는 거야. 결국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냥 우리 1년 안에 승부가 납니다. 자, 그럼 봐. 계속해서 이제 볼 건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즉자존재를 주관, 대자존재를 객관, 즉자대자 존재는 절대정신이며 고양되는 거야. 주관 객관을 넘어서. 주관 객관의 대립이 해소되는 단계야. 라고 다시 한번 저기 정보를 재구성해놨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게 돼요. 자, 이쪽으로 와.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봐. 해결하면 존재는 자기 자신을 전자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1단계. 뭐라고요? 주관 속에 머무는 단계가 바로 즉자존재야. 다시 한번 여기다 해시태그 샵1을 붙여놓으셔야 메타데이터에 따라서 아, 즉자존재는 주관적 존재구나. 됐죠? 자, 즉자존재에서 자기를 스스로 분리하는 거야. 스스로 분리해. 스스로 분리해서 나타나는 게 뭐야? 바로 대자존재라는 거야. 여기서 외화라는 개념 뭐라고? 객관화시켰대. 자, 그럼 객관화시킨 결과가 바로 뭐라고? 2번 대자존재고 샵2라고 써놓으시면 대자존재 해시태그가 붙으면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낯선 것이고 대립되는 것이고 정립되는 과정에 끝에 어떻게 되는 거니? 결국 깨달아가는 그 과정 끝에 대립 해결. 이게 바로 뭐야? 즉자대자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시태그 3 절대정신이라고. 결국 3단계 사고 과정이고 계속 반복이야.
저 따라오실까요? 결국 이 3단계 사고 과정이고 이 3단계 사고 과정에 계속 바꿔 얘기하는 거야. 이걸 영어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알 텐데 영어에서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즈라는 걸 들어보신 학생이 있을 거예요. 패러, 병렬적이죠. 뭐가? 프레이즈가 뭐니? 꾸야. 비슷한 의미에 있는 것들이 반복되는 거. 이게 바로 영어에서 얘기하는 주제 세팅의 원리거든. 이해되셨어? 이것도 국어에서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빠른 호흡으로 갈게요. 동물이 많고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자, 2단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봐봐. 존재가 고양되어는 가는 과정을. 자, 또 나왔죠? 왜 그런 거야? 1단락에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자존재, 두 번째 내자존재, 세 번째 직자대자존재라는 관계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자, 이 과정은 뭐야? 첫 번째는 한 개였어. 대자가 되면서 둘이 됐다가 다시 3단계는 하나가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단계에서 스스로 분열한다는 거야. 그래서 2단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립상이 어떻게 돼? 상호관계의 결과 뭐가 됐다? 즉자대자로 3단계로 된다. 어차피 저 따라오시면 우리가 표출했던 그 내용 그대로 반복이다야. 그러네. 즉자가 스스로 외화해서 대자가 되고 얘가 다시 득자대자로 대립해서 갔구나. 1단락 내용 결국 반복하고 있구나. 주제를 세팅하는 패러프레이즈 원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구나. 요겁니다. 선생님 잡아주실 때 이 정도 비슷한 내용으로 잡는 요 기준을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또 잡아주시면 계속 이 내용 반복이라는 게 보이실 거야. 5초만 잡아주시고 저 따라오시면 돼. 5초 이후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단계 즉자죠. 즉자에서 뭐가 나와? 2단계 대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 스스로 부정해서 나온 거야.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됐죠? 이것은 운동의 원인이 뭐다? 내 스스로의 원인이다라는 거야. 이 분열이 둘이 상호관계를 통해서 뭐가 돼서 또 3단계 즉자 대자로 갔다고요. 다시 이는 뭐라고? 첫 번째 정립, 두 번째 반정립, 세 번째 종합, 즉 변증법적인 과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때 종합은 정립과 반정립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니라는 낫이죠. 뭐라고? 이를 새로운 형태로 살려서 보존하면서 플러스 알파, 즉 무슨 얘기다? 초월하는 거다라고 정리해 놓으시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따라오시면 뭐라고 할래? 덧붙여 주실 게 생겼죠. 뭐야? 소멸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단계야? 1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종합이다. 소멸이 아니다. 됐습니까? 1, 2단계를 넘은 초월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꼭지가 하나 남아있어. 그게 바로 뭐야?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 그럼 봐 얘들아. 동일성은 내 주관이야. 나야. 나랑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즉자 존재는 나겠지 당연히. 두 번째, 비동일성은 나랑 대립하고 있으니까 대자. 그리고 다시 그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동일성.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똑같은 내용 반복이었고 그냥 표처리 하셔가지고 저기다가 세트로 넣으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지, 모든 정보를 다 살려가지고 내용 일치하니까 15분이 넘게 걸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는 시간, 단축, 당연한 거고 타임어택이라는 시간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선생님 집에서 시간 충분히 들면 다 풀어요. 니네 재민이 동생도 그렇게 하면 풀어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시험장에서 너희만 3시간을 주지 않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은 조건 80분 줍니다. 자, 3단락 볼게요. 즉자의 정신은 자 1단계죠. 자기 인식을 위해 외화하여 2단계죠. 타자가 된 뒤 다시 새로운 정신 3단계죠. 해겔은 이처럼 요약 정리했어. 뒤쪽이 중요해 이제. 지금까지 내용 반복이야. 그럼 이제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봤더니 즉자 대자 존재를 절대정신이라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뭘까? 예술관이야.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뭐라고? 절대정신을 표현한 거야. 어떻게? 물질적 매체로. 됐습니까? 어떻게? 감각적 형상화로. 자, 이제 이 부분에서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형상화라는 개념 올라가지고 오답률 1등 문항이 최근 3개년생 문학에서 나온 적이 있어. 얘들아, 형상화라는 개념을 적으셔야 돼. 자, 형상화 정의하세요.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지? 한간의 차이가 같다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현우 선생님 뭐라고 정의하니? 간격이 같다고 정의하지. 자, 그럼 봐. 한간의 차이가 같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한간의 차는 등차 뒤로 같다야. 근데 얘를 간격이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 또는 얘를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쓰시기도 하잖아. 일정한 수를 더해간다고도 표현하잖아.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어쨌든 다르더라도 의미는 똑같다. 자, 형상화를 표현해봐. 그래서 하실 수 있어야지. 이걸 못하는데 등차수를 문제 못 풀지. 반대로 형상화 못하는데 형상화 문제 푸시겠어요? 당연히 못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여러분이 정확히 표현하고 아셔야 되는 개념어들이 있어.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 자, 모르면 겸허하게, 겸손하게 배우시는 게 당연한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얘들아, 내 나이가 올해 42야. 83년생이야. 뒤지게 늙었어. 저기 고1 학생 한 명이 있어. 고1 학생. 여기 없고. 이제 오늘 오전 수업이 이제 고1 수업인데, 고1 애가 너무 이제 좀 귀엽게 장난을 저랑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 아버지 몇 살이시니? 85년생이래. 어머니 몇 살이시니? 85년생이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 안 알려줘. 끝만 알려줘.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제 성함의 끝 조남이 희고 어머니의 끝 조남이 영이었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별명은 제 동생 영과 희의 딸내미예요. 이제 갑자기 이 왜 하고 있을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미 나이가 요 정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02학번이야. 혹시 02년생 손? 없잖아. 너희가 엄마 뱃속도 아니야. 그냥 분자 상태로 존재할 때, 분자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양성자, 중성자로 존재했을 때 나는 그때부터 숨쉬던 사람이고, 그때부터 학생들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난 척 자랑하는 게 아니라, guaranteed 됐다, certified 됐다. 저기 나가시면서 제 이력 보시면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국어 강사 중에 저 정도 certified 되고 guaranteed 된 사람이 없어. 그냥 신뢰하시면 돼. 그 자체로. 갑자기 또 이제 사기꾼 같아졌는데, 나는 신뢰요가, I'm 신뢰요가 돼버렸는데,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형상화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 자, 봐. 내가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싶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거야. 자, 예를 들면 봐봐. 오늘 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 오늘 비가 이렇게 왔어, 정확하게. 지금 나가보시면 알아.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 비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니까? 그럼 봐. 머릿속에 이제 내가 그려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봐.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오늘의 비 오는 날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니? 태풍 온 것 같다라고 표현할게요. 또는 비가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옆에서 오더라 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봐. 화고지 어떤 느낌인지. 그려볼까요? 오늘의 비는 이렇게 왔다니까? 진짜야. 지금 나가봐. 우산을 위로 들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입이 다 엎어져요. 우산 이렇게 들고 가야 돼. 진짜 진심이야. 자, 그럼 봐, 여러분. 내가 방금 비 오는 날이라고 얘기해봐야 머릿속에 명확하게 안 잡히지만 아예 구체적으로 정보 디테일을 줬지. 디테일한 정보를 추가로 주시게 되면 머릿속에 그려진단 말이야. 그려졌다. 형태로, 상태로 표현이 됐구나. 그게 바로 형상화라고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생각 표현 때 추상적인 내 머릿속의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거. 이게 바로 형상화야. 이해되셨어? 그럼 봐봐. 예술한다는 건 무조건 형상화야. 왜? 뭘 보여줘야 알지. 자, 내가 싸이라고 치자. 해외 나가면 갑자기 애들이 막 웃는 거야. 그래, 왜 웃는데? 싸이래. 진심. 강남스타일 쳐보래. 진심이야. 이 새끼들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한번 쳐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갈 때마다 준비를 해서 가요. 진짜로. 너무 좋아해줘. 자, 그럼 봐. 추상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냐면 모든 예술가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 싸이는 댄스 가수지. 댄스로 표현하는 거야. 싸이는 가수지. 노래로 표현하는 거야. 노래는 청각, 맞죠? 댄스는 시각.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오감 정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형상화라고요. 이해되셨어? 모든 예술은 형상화의 과정을 거쳐. 자, 그러면 해겔은 그걸 어떻게 정했다? 즉자존재, 대자존재 끝에 즉자대자존재가 돼서 절대정신을 가졌을 때 그 절대정신을 형상화하는 게 바로 예술이다라고 정의하신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절대정신은 어떻게? 물질적 매체로 표현. 이걸 국어 개념으로 보면 뭐라고? 형상화라는 개념으로 하고 절대정신을 형상한 것을 뭐라고 정했다? 예술이라고 정했다. 이해되셨죠? 끝이야. 됐어? 필기 잡아주시고 필기하시고. 자, 그럼 봐 얘들아. 싸이는 어떤 사람이야? 노는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야. 그럼 노는 것이라는 절대정신을 댄스로 표현한 거야. 노는 것이라는 절대정신을 공연으로 표현한 거고 노는 것이라는 절대정신을 노래로 표현한 게 바로 싸이라는 예술가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BTS 마찬가지야. BTS는 근데 나 솔직히 얘기하면 잘 별로 관심이 없어서 관심 없어 나한테는 뭐를 표현한 거가 있겠죠. 뭔가 표현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BTS 뭔가 표현했네? 역시 마찬가지. BTS도 그냥 된 게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최소한 10년 이상의 어떤 준비 과정 또는 연습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도 있었을 거고 그 끝에 절대정신이 됐고 그 절대정신을 자신의 무대에서 표현하는 게 BTS고 예술가인 거야, 얘들아. 인생이란 게 결국 예술이라는 게 이런 뜻이야.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단계 끝에 절대정신을 만드시고요. 그걸 표현하는 게 인생이고 그게 바로 예술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예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라고. 오케이? 그런 질문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지문에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같이 봅시다. 3단락. 인간은 자신을 건져하려고 하며 인식하려고 하고 사고를 하는 존재에 있는데 해겔에 의하면 자, 이런 게 이제 논리 기호야. 의식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1단계 자기를 부정하고요. 자, 그럼 봐봐. 1단계 존재는 이 자기 부정, 즉 즉자 존재는 뭐해? 대자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 부정 끝에 자기 확정, 즉자 대자로 가자. 즉 뭐로가? 절대 정신으로 가자.
그러면 그 과정에 뭐가 쓰이는 거다? 아, 예술이라는 게 쓰이는 거구나. 저는 지금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저도 예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저는 처음에는 제가 지식 전달자인 줄 알았어요.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의 생각을 했고, 여러분의 성적을 바꿔주는 되게 기능적인 인간으로 생각을 했어.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어느 순간, 야, 그냥 나는 무대에 있으면 딴따라야. 애들이 졸고 있어? 웃겨야지. 애들이 졸고 있어? 재미없더라도 깨워야지. 뭐라도 해야지. 좋아, 나는 무대 위에선 딴따라야.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강사로서 한 번 더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저는 수학 강사였어요. 검색해봐. 포만한애 보면 되게 웃겨. 아, 진짜. 포만한애 보면 한 13년 전쯤에 제가 인강 데뷔했을 때 수학 강사여가지고, 그 포만함이 지금 시대인지에서 나오는 그 모의고사 만드는 사람이잖아. 한한수. 아, 모르냐? 그리고 포카칭 모의고사로 되게 유명해요, 수학에서. 이제 그 포만한도 수학 강사잖아. 그러니까 포만한 이제 이 수학 강사가 되실 때 꺾으셔야 될 강사분 하셔가지고 그 시대를 풍미했던 30명의 강사 이름이 있어요. 수학 강사 선생님들. 그 중에 이제 80%는 이미 할아버지들이야. 은퇴하셨어. 그 중에 20%가 남아있는데 그 이름이 당연히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국어강사인 거야. 갈고 닦은 끝에 다시 한번 수학에서 국어로 어떻게 보면 이적이 아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른손 투수였는데 왼손 투수가 된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 과정 끝에 저도 사실 국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자꾸 왜 드리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얘기라서. 저도 나름대로 자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끝도 없는 부정 끝에 아,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자기 확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또다시 자기 부정을 할 거고요. 또다시 자기 확정 끝에 계속해서 성장해 갈 거예요. 사실 오늘 수업 오기 전에 은퇴할까? 그래, 하자. 내일도 은퇴할까? 그래, 애들 보고 하자. 아, 난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직업 할까? 아니야. 여기서 뭔가를 좀 해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항상 그렇게 살아요. 어쩔 수가 없어,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그 끝에 결국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어. 옛날엔 잘 안 보였거든요. 해상도가 낮아서 인생에 대한 이해는 좀 보입니다. 라는 게 이 질문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맥락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예술은 어떻게 되는 거다? 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도구요. 그러면 절대정신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절대정신은 예술을 통해서 더더욱 고양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인생을 예술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됐죠? 필기하시고요. 필기 끝났지? 이런 느낌으로 잡아보시고. 자, 이제 그러니까 이 가나 세트형 문제가 원래 예전에도 나왔어. 한 지문 안에 2개 이상의 주제가 있는 형태로. 근데 요즘은 그걸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가주제, 나주제를 엮어서 내는 이걸 상호 텍스트성. 텍스트 2개가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라 그러는데 뭐 여러분이 그 개념을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럼 봐봐. 3단락에서 결국에는 예술로 좁혀놨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예술로 좁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나에서는 해겔의 예술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단락 해겔의 예술관이 글의 주제인 거야. 그럼 봐. 예술을 뭐라고 봤냐? 자,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평가원 나름대로 예술관이 있어. 왜? 일단 평가원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국어 교육학 전공자들이야. 자, 그럼 국어 교육학 전공자들이 바라보는 예술은 기본적으로 문학 교육에 기반해. 문학을 어떻게 보는 거냐? 예술을 항상 내용과 형식이라는 틀로 봐요. 예를 들면 난타는 여러분 계속 두드리다 끝나잖아.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는 거야. 뮤지컬 본 친구들 알아요? 뭔가 서사가 있는 듯 하지만 크게 내용이 유기성이 없어. 그러면 공연 중심이니까 형식 중심인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성악, 목소리 성자죠?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가사가 있다? 내용이겠죠. 그걸 노래로 했다? 형식이겠죠. 그럼 성악은 사람의 가사를 내용으로 하고 목소리로 표현한 형식, 그런 게 성악이 되는 거야. 반면에 기악은 형식만 있는 거죠. 악기라는 형태만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을 분류하는 체계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분류체계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 그럼 내용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술의 대상이고요. 예술의 주제고요. 형식에 해당하는 건 뭘까? 기법 같은 거야. 아, 이 동네는 그게 좀 편하더라고. 이 동네는 의외로 악기 같은 거 하는 친구들 좀 있고 예술 같은 걸 어릴 때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물어봐도 되니? 너 악기 하지 않았어? 미술했나? 내 이름 안 부를게. 미술했니 혹시? 아니 미안해. 미술하지 않았어? 미술한 거 아니야? 미술하지 않았어? 악기 하지 않았어? 뭐 했어 그러면? 미안해, 안 물어볼게. 미안해요. 한 애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당장 이제 고1반 애들 중에는 뭐 일렉 기타 치는 애 있고 기타 치는 애 있고 한 명 힙합 하는 애 있고 그래. 그럼 봐봐. 힙합도 잘 생각을 해봐. 힙합도 우리가 누가 들어도 그건 힙합이잖아? 왜 그러겠어? 형식과 기법이 힙합이기 때문이야. 이해되셨어? 그런 거야. 사랑이라는 내용을 힙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R&B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야. 계속 봐 그러면. 예술이 추구하는 개념과 그 표현의 실제가 서로 상응하여 참된 개념이 완전한 실제를 지닐 때, 자, 상응했어? 완전해졌어. 그게 바로 뭐라고? 예술다움이 발현된 건데, 그 예술다움이란 건 뭐다? 완전하게 실현된 게 뭐다? 이념상이다. 다시. 개념이란 예술이 표현하려고 하는 정신이다. 내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실제란 뭐다? 개념을 형상한 거다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충족되었다. 실현된 것이 바로 이념상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예술을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구성 잘 기억하셔야 돼. 1달러 끝에 항상 주제 세팅되는 핫플레이스라 그랬고 1, 2달러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반복되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다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현관 펼치시고 하나, 둘, 세 개가 역시나 글의 주제였고 역시나 1번 상징적 예술 형식, 2번 고전적 예술 형식, 안 봐도 3번은 낭만적 예술 형식이라는 게 보이시면서 흐름이 이렇게 잡히셨으면 앞으로 여러분은 이 흐름을 수도 없이 보실 거기 때문에 오늘 독서의 한 80%를 차지하는 형태의 주제 세팅하는 구조가 보이신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제가 나중에 통계로 입증을 해드릴 거야. 니네도 통계적으로 확인하실 거야. 87%가 정답의 87% 선지는 세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주제 선지들이, 주제와 관련된 선지들이 87% 확률, 그 이상의 확률로 항상 정답이야. 당연하지. 가치 높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묻겠죠. 수많은 정보 다 처리하는 능력 묻지 않아. 그런 거는 챗GPT가 훨씬 잘해. 인간은 가치 판단할 수가 있고, 인간은 데이터,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메타데이터를 처리해서 뭔가 거기서 창의적인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인간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고 가치 높은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믿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예술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예술을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가지 틀로 나누는 건 당연한 관점이고 그걸 크게 세 가지 고전, 낭만, 상징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상징적 예술이란 건 뭐냐?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요.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질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예시가 뭐가 있어?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고 몸통이니까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2단락의 주제는 그래서 상징적 예술 형식, 3단락의 주제는 고전적 예술 형식인데 둘이 일치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념상이 실현된 가장 이상적인 상태야.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끝났을까? 그 얘기야. 그걸로는 불가능하대. 왜 불가능한데? 자, 바로 4단락 가볼게요.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잘 봐. 잘 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은요, 무한하다니까? 우리의 예술의 내용은 무한하다고. 우리의 생각은 무한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니? 유한한 형태로 표현하잖아. 이해됐어? 우리는 맞잖아. 오감이라는 무한대로 가지 않아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유한한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이해되셨어? 우리의 생각은 무한해, 얘들아. 생각이란 걸 생각을 해봐. 생각은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데 불가능한 것들이 많잖아. 예를 들면 CG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 우리의 상상을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한계가 컸댔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건축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동원해서 건물 짓는 거 힘들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공중에 떠 있는 도시, 나중에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다 공중에 떠 있는 도시라는 건 무한한 우리 머릿속의 상상인데 그걸 우리는 실제 도시를 지을 수는 없잖아.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해되셨어? 즉 무슨 얘기야? 물리적인 것은 유한한데 우리의 생각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예술의 한계가 있잖아. 그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겠대? 그걸 넘어서겠대. 그 예술의 한계를 어떻게 하겠대? 실제를 찾아 벗어나겠대. 다시 봐. 낭만적 예술 형식은 고정적 예술 형식이 성취한 아름다움의 예술성이 해체된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해결할 때? 초월해서 해결하겠대. 초월해서. 그래서 봐.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 그림을 뒤지게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이퍼 리얼리즘. 이 소녀를 손으로 그린 거야. 굉장히 정밀묘사 잘했죠? 하지만 생각을 해봐. 이거는 이념상이 표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으나 봐. 내 무한한 생각을 표현하기 이미 한계가 왔잖아. 그래서 요즘의 예술들은 이런 식으로 가요.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 이건 알 것 같긴 하다. 이거 너무 쉽다. 이건 알 것 같긴 하다. 태양이 뜰 때 달을 깨고 나오는 같은 그런 느낌. 아, 달이래. 계란. 맞네. 태양이 탄생한 거죠. 아침이면. 계란에서. 오, 나름대로 느낌 있네. 봐. 그러면 나의 그런 무한한 형태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야.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러분이 현대예술관 같은 데 가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예술들이 있는 이유는 이제 2단계까지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볼게.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겁니다. 자, 우리 해겔이 얘기하는 예술성이라는 게 뭐냐? 자, 절대 정신을 감각적 형상화하는 거고 그게 실현되면 이념상이 실현된 거야. 자, 그래서 내용과 형식, 즉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과 형식에 해당하는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게 초기 단계 상징적 단계야. 그런데 고전에서 일치해서 이념상이 실현이 돼. 근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한계가 있다? 자, 우리의 생각은 비물질적인 거니까 무한하지만 우리가 표현하려는 기법이나 형식은
유한한 물질적 세계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괴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떻게 해결하겠다? 초월로서 해결하겠다가 되는 거야. 역시 메타데이터를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표처리하시면 깔끔해지겠죠. 이해되셨어? 항상 이 표처리 하시는 연습하셔야 돼. 나중에 왜 그런지는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시면 늦어. 그냥 지금 하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로 답이 다 나올 건데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혼자서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하신 다음에 문제 풀릴 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여기다 추가해 주시는데 일단 자꾸 오답에서 어그로 끌리지 마시고 일단 정답에 필요한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찾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한 20초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같이 볼게요. 얘들아 봐. 항상 첫 번째 문제는 뭐 하는 문제다? 주제와 그걸 담는 구조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또 보여드렸을 텐데 오늘도 새로운 학생들이 있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교과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가 교과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실현시킨 게 교과서고 우리는 이 교과서가 수능시험범위고 교육과정이 수능시험범위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릴 수가 없어.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독서를 어떻게 하래? 독서의 방법 사실적으로 읽고 추론적으로 읽고 비판적으로 읽고 감상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읽으래. 자, 두 번째 어떻게 하시라고? 그 사실적으로 읽는다는 거는 중심 내용 파악하시는 거고 주제 파악하시는 거고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파악하는 거고 학습활동이 수능 문제야. 아시다시피 수학은 학습활동 그 자체가 수능의 유형이야. 국어는 이게 수능 문제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못 내지? 주관식 채점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객관식으로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구조도 그리라는 거야. 심지어 구조들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위계 파악도 하는 거야.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가치 판단까지 하시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필수야. 표 그리는 거 당연히 필수야. 보시면 알겠지만 대조를 처리해봐라.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우리가 그냥 푸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제는 주제를 넣는 거야. 주제라는 거는 글 전체를 포괄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글 정보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정답 선지는 주제를 묻는 정답 선지는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잡히셔야지 여기는 지역적인 거 가지고 만든 선지는 당연히 틀린 선지예요. 또는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선지도 당연히 틀린 선지야. 정답이 되는 선지는 어떤 선지냐? 여기 있는 것처럼 주제 언저리에서 정보가 세팅될 수 있는 선지들이 당연히 정답 선지가 되시는 거야. 자, 그럼 봐. 1번 선지. 자, 1번 선지. 정신의 1번 선지. 개념의 라고 하기에는 예술이라고 좁혀놨잖아. 그리고 봐봐. 예술을 내용과 형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술의 내용이 뭐였어? 개념. 형식은 뭐였어? 실제. 그러면 딱 봐도 개념의 자기심화는 일부 내용 가지고 박아놓은 오답선지라는 게 보이죠? 필기하셔야 돼. 되셨죠? 요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 얘들아 좀만 집중하자. 자, 2번 선지 볼게. 자,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존재가 글의 주제 맞지? 존재를 한 50번 얘기한 것 같아. 맞죠? 자, 두 번째. 자기 인식하는 과정. 너무나 괜찮은데요? 자기 인식 과정 몇 단계였습니까? 1번 즉자 단계, 2번 대자, 3번 즉자 대자. 이거를 여러분, 자, 저 따라오세요. 1번 즉자, 2번 대자, 3번 즉자 대자. 1번 즉자, 2번 대자, 3번 즉자 대자. 1번 정리, 2번 반정리, 3번 종합. 1번 통일성, 2번 비동일성, 3번 다시 동일성.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이걸로 치시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자기인식 과정 오케이입니다. 자, 두 번째. 해겔이 예술과 뭐라고 정의됐어? 개념 플러스 실제를 가지고 표현할 건데 개념과 실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했으니까 어머나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셨어? 요렇게 정답 선지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보셔야지. 자꾸 내용일치로 보시면 어느 순간 뭔가 요런 물음표가 박힐 거고 이게 처음엔 물음표더라도 연습하시다 보면 느낌표가 박히실 겁니다. 되셨죠? 나머지 선지는 쓸데없어. 넘어갈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건 받아들일 거고 아니다. 그냥 하는 김에 하자. 잡아. 제가 논리관계를 빨간색으로 처리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5번 선지 통신력이 틀렸어. 통신은 뭐니? 통신은 역사적으로 보는 거야. 통신랑 대비되는 개념 뭐야? 공시야. 공시는 뭐야? 공통된 시간을 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공시야. 이해되셨어? 그럼 역사적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시죠? 자, 4번 선지는요. 양적, 질적이라는 메타데이터가 붙을 게 없어. 이해되셨죠? 자, 3번 선지는 봐봐. 가라면 이게 맞아. 맞죠? 가는 1단락, 2단락에서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3단락에서 예술관 성립의 관계를 1, 2단락을 바탕으로 세팅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맞는 선지지만 나는 성립된 예술관을 적용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라는 게 그냥 다시 한번 보이셨을 거야. 내용 일주로 잡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논리관계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너무 정보량이 많아서 간결하게 안 보이는데 좀 이따 하이퍼 리얼리즘 같이 풀어오시면 알 거야. 여러분 하이퍼 리얼리즘 제가 장담하는데 수업 듣고 제대로 적용하시면 4분 끝나야 돼요.
근데 사법컷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보충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립하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라이브 듣는 친구들이라든지 현장 강의 친구들도 보충 영상을 누가 더 듣느냐 덜 듣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커지고 있거든. 벌써부터 우리가 이제 불과 3, 4주밖에 안 된 과정인데도 열심히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즉자 존재의 정신은 자기 실현을 통해 절대 정신을 안 쏟는다. 다시 봐봐. 즉자 존재는 1단계 했지. 그 다음 뭐로 가야 돼? 2단계가 있는데 생략이 됐네. 그리고 어쨌든 3단계 절대 정신으로 가는 건 맞긴 맞지. 틀렸나? 모르겠어. 일단 가볼게. 1번. 즉자 정신은요, 이 외화하면서 2단계가 되긴 하는데 2단계가 있는 건가 모르겠어. 그럼 다시 새로운 정신 3단계 절대 정신으로 가는 거지. 맞죠? 2번도 맞나? 일단 넘어가 볼게요. 3번 선지. 존재가 스스로 파생되는 거 맞죠? 타자가 맞나? 타자? 근데 이게 2단계인지 모르겠어. 근데 막 결국 어디로 가? 3단계 다시 자기 인식돼서 절대 정신이 되겠대. 야, 근데 봐. 타자? 아니, 근데 봐봐. 스스로 파생된 거니까 2단계 같기도 하거든? 자, 4번 선지 볼게. 3단계 절대 정신은 1. 즉자 존재 맞죠? 주관적 정신 맞죠? 2. 대자 존재 맞죠? 객관적 정신 맞죠? 대립과 해결을 통해서 고양된 게 바로 절대 정신. 너무 깔끔하게 4번 괜찮죠? 5번 선지. 즉자 대자 존재 3단계 감각적 형상화, 그게 바로 예술이죠. 하여 5번이네. 타자의 정신이 아니잖아. 자, 1단계 뭐였어? 나의 정신, 즉자 존재죠. 그게 외화에서 나는 난데 이게 뭐가 된 거야? 타자화 된 거잖아. 즉 뭐가 돼서 그래서 대자가 된 거잖아. 그리고 이 대립 갈등을 초월해서 된 게 다시 한번 뭐야? 절대 정신인 즉자 대자로 가잖아. 타자의 정신이 아니지, 자기의 정신이지. 이해됐어? 자, 저 따라오시면요. 글의 주제라는 것 자체가 이거였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다시 한번 놓칠 이유가 없어. 사실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니까? 그런데 이거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시면 지금처럼 여기 한 단어를 놓치시게 돼. 왜 남의 생각을 절대 정신으로 고양을 해? 내 정신을 절대 정신으로 고양해서 표현하는 게 예술이라고 그랬잖아. 남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예술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정답이 5번 선지로 설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 2, 3단계, 1, 2, 3단계 잡으라고 한 구조와 논리와 주제를 잡으라고 한 이유가 그 맥락이에요. 안 그러면 답이 잘 안 보인다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 자, 개념과 실제 모두 안전하지 않은 예술 형식으로 예술이 되지 못했다. 불일치했고 예술되지 못했다. 뭐 괜찮아 보이고. 2번 선지.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된 거 맞죠? 그래서 개념의 형상은 실제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예를 들면 그리스 조각상으로 표현됐으니까 2번도 너무 괜찮은 선지인 것 같거든. 난 여기까지 일단 괜찮아 보여. 자, 8번 3번 선지. 디귿사선의 개념과 실제 부적합한 상태는 왜 그런 거야? 개념은 무한해. 실제는 유한하다고. 맞죠? 그래서